그럼 이제 사회성을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면 네. 화용 언어라고 있습니다. 화용 언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화용 언어? 그 문제 있는 아이들이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은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자꾸 뭔가 상황에 안 맞게 행동을 하고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은 화용 언어가 이제 발달되지 않은 거죠. 그 하정운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언어는 언어 치료를 받아서 언어를 배울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화용 언어는 언어 치료를 받아서 배울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이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했을 때 이제 두 가지의 뜻 가운데서 정말 궁금한 거, 왜 그런지 정말 궁금한 거, 그리고 어이없고 당황스럽다라는 표현으로 했던 거, 그 둘 중에서 선택해서 맥락 안에서 이제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고 타인의 마음을 생각을 해서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화용 언어는 상황과 상대방에 맞게 언어를 말하는데 이것은 상대방의 의도를 잘 이해하고 상대방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언어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맥락을 아주 잘 이해하고 이 상황에서 이분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상황적인 맞아요. 부분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호응을 하고 뭐 이거를 얘기하는 거군요. 사회적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위치와 질서 그리고 또 그 전에 일어났던 앞뒤 상황 통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감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언어들. 반응하는. 그걸 화용 언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언어 치료를 통해서도 사실은 어렵네요. 이 감각을 익혀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가정에서 그렇게 잘 이루어진다는 거죠. 집에서 부모님들이 롤모델이 되어주셔서 아까 했던 말씀과 거의 똑같아요. 롤모델이 되어주셔서 이런 상황에서 엄마는 마음이 어떨까? 이런 상황에서 네 동생은 마음이 어떨까? 이제 형제 관계 안에서 질서를 잡아주면서 너는 동생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네가 순종하는 게 맞아. 그랬을 때 알았어 언니, 뭐 알았어 오빠,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될까?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사회적으로 나가서도 쓸 수 있는 언어들을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처음에 틀 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제도 저희 아들이 막 소파에 앉아 있는데 막 달려오면서 제 여기 옆구리를 무릎으로 강타하는 순간 너무 아프겠다. 강타하는 순간 저희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엄마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근데 이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제가 네가 모르고 그랬어도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미안하다고 말하고 모르고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이제 괜찮냐고까지 물어봐야 된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이걸 계속 이제 연습을 하다 보니까 누나들한테도 모르고 뭐 이렇게 탁 뭐 이렇게 인형 같은 거 돌리다가 탁 쳤을 때도 누나가 하는 순간 미안해 이렇게 누나 미안해 괜찮아? 뭐 이렇게 처음에는 막 뻘쭘뻘쭘 미안해 막 이랬는데 이제 계속 이게 자연스럽게 했을 때 그 상대방이 괜찮아 하면서 이제 풀어지는 걸 보니까 성공을 한 거죠.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게 딱 각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겠다. 네, 그쵸. 각인이 돼요. 이제 맞아요. 내가 빌려달라 그랬더니 빌려주네? 내가 뭔가를 갖다 줬더니 나한테 고맙다 그러네? 막 뭔가 막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기억들로 이제 가득 차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도 하면 되겠구나 막 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이게 가정 안에서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서도 이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건 정말 가정 안에서만 배울 수 있고 아주 세밀하면서도 뭐라 그러죠? 고급 기술이라고 하죠. 근데 엄마가 좀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엄마가 예민하게 하나하나를 이제 이건 이렇게 얘기해야 돼. 네가 이랬구나. 그치만 이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하면서 말투나 문장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도 좀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막 말을 알아가는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얘기를 해주는데 어떤 지식에 대해서 막 얘기해주고 할 때에도 좀 중간중간에 그런 얘기들을 알아듣듯 못 알아듣듯 맞아요. 계속 해주면 맞아요. 그게 더 저 자연스럽게 이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저도 연습이 되고 맞아요. 아이에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익숙해지게 하는 게 그러면서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엄마도 감각이 생깁니다. 왜냐면 애들이 안 가르쳐도 싫어를 해요. 싫어!
이걸 고개를 해요. 돌리더라고요. 벌써. 그거래요. 네. 근데 이제 안 이거랑 가르쳤는데. 안 돼! 싫어! 안 돼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 안 가르쳐서 우리 집에서 싫어를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도 애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은 이거 먹어볼래? 싫어요! 이러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그렇다면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바꿔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싫어라고 하지 말고 엄마 제 생각은 달라요 라고 말해볼래? 라고 이제 계속 지도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말해볼래? 엄마 제 생각은 달라요 한번 해볼래? 그러면 엄마 제 생각은 달라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네 생각은 정말 다르구나. 너의 생각은 뭐니? 라고 했을 때 진짜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저는 되게 자연스럽게 저는 딸기 맛이 좋아요. 그러니까 애들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싫어. 이게 근데 친구한테도 나오거든요. 나 이거 나랑 같이 놀래? 싫어. 막 이래요. 속 터지는 거죠. 이거 지금 그쵸. 엄마가 봤을 때는 네. 이제 사이좋게 놀고 좀 나이가 컸으면 더 성숙해져야 되는데 근데 걔는 그냥 그렇게 문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싫으면 싫어. 근데 이제 이렇게 지도를 했더니 아빠든 뭐 친척들이든 왔을 때 근데 제 생각은 달라요 하니까 뭐래요? 네 생각은 뭔데? 자, 어른들도 이제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는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거 이제 말을 하게 되면서 그걸 또 얻게 되면 이게 또 긍정적인 상호작용으로 각인이 되죠. 그럼 그 언어가 습득되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구나 하면서 또 감각으로 생기는 거예요. 되게 아이 스스로도 되게 학습이 잘 되면서 맞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스스럼 없이 가정에서 그게 되니까 네. 바깥에 나가서도 그대로 하죠. 그대로. 가정보육이라고 해서 집에서 그냥 보살피고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가 바로 가정이거든요. 맞아요. 이 가정 안에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계속 훈련시키고 연습하는 도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애들이 배운 대로 나가서 똑같이 얘기를 하고요. 집에서 욕하는 엄마들은 정말 애들이 욕을 배워서 그 상황에 적절하게 학교에 가서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는 이제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경건한 단어 많이 노출해 주시고 이럴 땐 인내해야 돼. 이럴 땐 너의 감정을 절제할 필요가 있어. 라는 이런 어려운 단어도 그냥 계속 감각적으로 쓰시면 애들이 엄마 제가 지금 인내해야 되죠. 귀여워. 엄마 지금 제가 절제가 안 돼요. 그러면서 엄마 지금 제가 긴장이 돼요. 막 뭔가 이런 단어들도 애들한테 그냥 다 어려운 단어거든요. 요즘에는 진짜 뭐라 그러지? 연령대에 맞게 맞아요. 아이를 대하라라고 하는 게 거의 요즘에 트렌드처럼 맞아요. 하기 때문에 뭐 단어 하나를 얘기를 해도 정확한 단어보다는 자동차 이런 거보다 뭐 빠방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부터 좀 정확하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연습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고정교육책 안에서 읽었는데 그 연령대별로 나누는 교육들이 사실은 진화론에서 기반된 이제 교육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가정 안에서는 형제들이 뭐 많으면 엄마는 힘들겠지만 아이들 사이에서는 이제 더 다듬어질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좋기도 하고 오히려 정말 형제 많은 집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엄청 잘하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잘 배워서 사회에 배출했을 때 정말 누구보다 빛나는 아이가 되는 거죠. 가정보육이 굉장히 매력 있네요. 근데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가정보육을 할 때만 얻을 수 있는 그 매력 덩어리 시간이죠. 사실 이게 매력은 있고 딱 들으면 그래 맞아 이거 하고 싶어 이거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은 한데 막상 근데 하려고 하면은 조금 막 걱정되는 부분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정보육 안에서도 아이를 교육하고 얘기도 해야 되면서도 살림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또 아이가 항상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또 막 훈육도 해야 될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쳐서 이제 계속 그거 유지한다는 게 참 되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더 큰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더 좋은 모습을 생각하면서 좀 인내하면서 또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